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현재 이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함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벌써 한 주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오늘 금요일 투자의 참견이라는 코너를 운영하는데요. 이 투자의 참견에서는 주식, 이 해외 선물, 부동산 등 이 모든 투자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겪었던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고민과 문제점 그리고 법적인 문제까지 이 솔루션을 좀 제시해드릴 겁니다. 자, 토겐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요. 이 실시간 종목 상담이 가능한데요. 자, 오늘은 우리 이 토겐스탁 상담 게시판의 사연을 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실시간으로 전화를 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셔도요. 종목 상담, 투자 상담 가능합니다. 이 토겐스탁 투자의 참견의 사연에 채택되신 분들은요. 이 저희가 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한 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노란통 메신저 또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투자의 참견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투자의 참견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강성신 변호사님과 김본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오늘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 나와주셨는데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좀 과거에 투자 회사에 좀 근무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금융, 이 핀테크, 블록체인 분야 전문으로 좀 알고 있는데 이 주식과 관련해서 만약에 기억나는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변호를 맡았던 재판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네. 그 저희 토겐스탁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우리은행 불안전 판매 네. 관련해가지고 뭐 문의를 주신 적도 있었고 네. 제가 요즘에 조금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 뭐가 있냐면은 네. 이제 약 2년 전이라고 할까요? 그때 블록체인 열풍이 엄청나게 크게 거의 과열 양상으로 네. 불면서 ICO라고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방식의 자금 그 모집 방법이 네네. 있었어요. 유사 그러면서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고 뭐 해외 법인의 이제 설립을 통해서 어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좀 국내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그런 사건들이 네.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그게 전부 이제 형사건이나 민사건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이상한 그 어떤 시장의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예. 그중에 진짜는 없었나요? 진짜도 물론 있죠. 네. 있는데 거의 비율이 적나요? 제가 좀 기억나는 것 중에 네. 하나가 이제 그 코인업 사건이 있었어요. 코인업 사건 그 네. 캐시 강이라고 이름도 캐시 강이에요. 캐시강? 막 박근혜 잘 전 지었네요. 대통령 막 이렇게 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나 아니었나 뭐 현 대통령이었을 거예요. 뭐 어쨌든 그 네. 대통령 사진을 뭐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투자자들 모집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건 제가 고소했었거든요. 고소했었는데 지금 18년인가 얼마 전에 나온 걸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이 많이 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본스타님 네. 언제나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증권업에 오래 종사하셨잖아요. 네. 우리 김본스타님께서는 그러면 이 종사를 하다가 법적인 분쟁으로 바로 또 네.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지금까지 업계에 있으면서 김본스타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이 있을까요? 뭐 네.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오. 전 세계에서 글로벌로 문제였던 사건이 있었는데 네. 2008년이죠. 2008년에는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얘기하면 그분들도 전화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네, 돼요. 제가 이제 네.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가 이제 준정부 투자기관 뭐 이런 데 근무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전에 제가 입사하기 전에 이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주가가 대폭락을 했거든요. 그때 주가 거의 반토막 났어요. 네. 단 몇 달 만에. 네. 이제 뭐 지금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뭐 여러 명 자살하고 난리도 아니었던 그런 대혼돈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나스닥 회장 이 버나드 메도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무려 60조 원대
폰지 사기를 하셨어요. 네. 사기 피해자만 72만 명. 72만 명이요. 예, 그 중에 대부분이 우리가 이름만 꺼내면 다 유명하신 분들. 아, 예, 뭐 미국 정치계 뭐 클땡땡. 역시 큰 그래가지고, 분이셔서. 예. 네. 그게 이제 연 10% 넘는 이자를 주면서 돌려막기를 한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주가가 오를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네.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이제 대규모로 이제 터진 거죠. 터졌는데 이제 그거하고 우리나라 준정부투기가 뭔 상관이 있냐. 근데 당했습니다. 거기서 네. 그 우리나라도 당했어요. 당해가지고 국내 연기금하고 보험사가 이제 이거를 이제 피해를 받았는데 알려진 것만 1,500억. 제가 있었던 곳도 한 몇백억대. 아, 예, 어느 날 갑자기 전산망을 보는데 빵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몇 프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뭘 헛걸 보고 있나? 네. 영원이 됐어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그 기관 그 투자기관에서 네. 뭐 아무렇게나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되게 유명한 자기들은 5대 금융그룹이라고 해요. 네. 남들은 인정 안 하는데 예, 거기가 있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K자산운용이 있어요. 네. K가 이제 영문 이니셜 K예요. 한글로 하면 H거든요. 이러면 어딘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네. 죄송합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근데 거기에다 이제 저희가 위탁 운영을 맡겼는데 네. 거기가 이제 페어필드 센츄리라는 이제 FOF 펀드 오브 펀드에 맡긴 거죠. 네네. 근데 그 펀드 오브 펀드는 또 매도프한테 맡긴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결국은 돈을 날렸던. 돈을 그냥 다 날린 건가요? 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송을 했죠. 네. 이제 그 K 자산운용에 소송을 네네. 했죠. 예, K 자산운용 소송을 했는데 이제 위탁운용 세칙을 어겼다. 그래서 우리는 소송을 했고 뭐 소송 결과는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자, 이제 사연들 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슈 먼저 한번 다뤄보고 가겠습니다. 지난 12일이죠. 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이 상상인 저축은행 사무실과 관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찰은 이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사건 등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10월 31일 금감원은 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의 기관 경고 그리고 상상인 저축은행 대표에게는 직무 정지 그리고 유준원 전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대표에게도 이 직무 정지 등의 이 상당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부당 대출과 관련한 내용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지금 주가 조작 및 증권사 인수에 있어서도 이 검찰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라는 우효까지 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사건의 개요를 먼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본스타님 네.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일까요? 이게 이제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야기는 네. 좀 대단히 복잡한 사건인데 네. 그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모 공중파에서 보도를 한번 했었어요. 보도를 한번 했었는데 이게 이제 사채 시장에서 사실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유준원 대표라고 해가지고 상상인그룹 대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원래 사채 시장에 좀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슈퍼게임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식 투자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 투자 수익률이 주가 조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의혹이 있어요. 예, 상상인그룹 관계자 여러분들, 저는 정확하게 팩트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사실 아무나 인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증권사, 저축은행 이런 거는 아무나 인수를 할 수 없고 만약에 인수를 하려고 하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연 진짜 문제가 없는 사람인지를 그러니까 내가 돈 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인수를 못 해요. 불법 자금이나 이런 걸로는 인수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자금이었겠죠. 금융감독위원회 판단해 봤을 때 저축은행하고 증권사를 인수했어요. 증권사는 이제 골든브리지 증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깨 좀 하위권에 있는 네네. 증권사인데 사실 이제 자금난과 그다음 안 좋은 그 주문 실수가 한 번 있었어요. 그 골든브리지 증권이 크게 주문 실수를 한번 내가지고 이제 거기에 치명타를 맞은 적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증권사를 이제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의혹이 나온 건 뭐냐면 유진원 대표가 이제 MBC PD수첩에서 이제 스포츠 서울 이분이 스포츠 서울로 수익을 많이 냈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주가 조작 의혹을 보도를 했어요. 의혹이요. 예, 의혹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든브리지 인수 과정에서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검찰이 뭔가 봐주고 엮여 있지 않냐. 뭐 이런 엄청난 내용인데 네. 뭐 이건 의혹입니다. 아직까지 다 의혹이고요. 근데 이제 팩트는 뭐냐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수사를 의뢰한 부분이 있어요. 어.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네. 수사를 의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특혜 대출. 대출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네. 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최근 1년 동안 상상인 관련 저축은행 주식담보대출을 많이 했는데 이 상상인 저축은행이 주식담보대출을 주로 많이 했는데 이 주식담보대출이 뭐냐면 대주주나 누가 이렇게 내가 주식을 담보로 나 좀 돈 좀 빌려줘. 네. 그럼 이제 돈을 빌려서 주는데 중요한 건 그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 반대 매매가 나가서 네. 자연스럽게 그 주식이 홀라닥 넘어가요. 어.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상상인 저축은행이 이 반대 매매가 비정상적으로 많았던 네. 주식담보대출이 워낙 많았던 그런 상황인데 이거 약간 비정상적이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이 그렇죠.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네. 근데 비정상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간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에서 반대 매매는 총 18건인데 네. 업계 전체 반대 매매의 13% 정도예요. 네. 뭐 이 정도 뭐 그렇게 높진 않던데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37%나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주식담보대출 네네. 영업을 많이 한 거죠. 네. 그리고 그 반대 매매 금액 비중도 상상인 계열이 5.7%, 저축은행 평균이 3.5%인데 과도하게 높죠. 네. 높은 상이고 그리고 이제 상상인 저축은행 이제 계열 저축은행이 이걸로 이제 벌어들인 게 저축은행이 보통 10% 정도 버는데 네. 이걸로 16%를 벌었죠. 어. 이런 약간 문제가 있는 대출로 돈을 번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준 그 주식담보대출을 해준 코스닥 상장사는 네. 파산한다는 정설이 있을 정도로 어. 11곳 중에 9곳이 파산했어요. 아. 예. 파산했다기보다는 뭐 이제 상장 폐지됐죠. 네네. 상장 폐지됐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네네. 네, 오촌 조카 종모 씨가 이제 이 코링크 네. 프라이버티 에코티라는 이제 그 사모펀드가 있잖아요. 그 사모펀드가 있는데 원래 이제 고금리 주식담보대출로 이제 무자본 M&A 세력한테 이걸 넘겨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네. 있는데 이거하고 또 관련돼서 또 코링크 사모펀드가 인수한 WFM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식담보대출을 대안대출해 준 것으로 근데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확실히 하진 않는데 네. 그래서 이제 더 입소문에 많이 어. 오르락내리락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상상인 관련 이 논란은 정치권에서 여든 야든 동시에 다 공격하는 약간 네네. 여권에서는 검찰 비리가 연루돼 있다라면서 막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고 야권에서는 이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하고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양쪽 다 지금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건이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정리하는데 꽤나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우리 강성시 변호사님 잘 들어주세요. 일단 이 상상인 그룹의 대주주인 유준원 상상의 이 상상인 대표의 주가 조작 그리고 증권사 인수 당시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 그리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그뿐만 아니고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죠. 이 정경심 이 동양대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코링크 피의와 대출 문제까지 엮여 있는 겁니다. 일단 이 상상인 그룹에선 이와 관련해서 이 검찰의 이 봐주기 수사와 주가 조작은 사실과 다르다. 이를 보도했던 PD수첩은 이 상당히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일단 크게 법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거인 것 같아요. 주가 조작 그리고 불법 대출, PD수첩의 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및 이 정정 보도를 요청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이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어떤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그러면 네. 그 질문을 주신 것처럼 네. 이 사건을 세 가지로 좀 쟁점을 네. 나눠볼게요. 그럼 첫 번째가 이제 주가 조작에 네. 관한 건데 네. 이게 그 PD수첩에도 방영이 그대로 됐어요. 네. 됐고 김보스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어디까지나 뭐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스포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 조작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네.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는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네. 불공정 거래 규제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내부자 거래가 문제가 되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시세 조종 어.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부정 거래 행위를 이제 규제하고 있는 것들이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해서 주가 조작을 했는지는 그거는 이제 뭐 수사 결과 네. 밝혀져야 될 네네. 내용이고, 좀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뭐 내부자가 뭐 단기 차익 매매를 해서 뭐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은 네. 그걸 이제 반환을 하도록 이제 규정이 되어 어. 있고,
그리고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네. 보면은 이를 이용하는 행위 역시 금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시세 조정 같은 경우에는 시세 조정 행위는 금지가 돼요. 금지가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매매가 성황리에 될 것 같지 않은데도 사실은 네. 그렇지 않은데도 굉장히 상황을 사고 팔고 막. 상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네, 알게 네. 하거나 혹은 뭐 타인한테 그로 인해서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는 경우들도 금지가 되고 뭐 짠 상태로 매도나 매수를 한다거나 네. 그리고 뭐 꾸민 매매를 하는 거짓으로 가장 매매를 한다거나 네네. 뭐 이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오. 우리 시장 교란 행위에 있어서도 뭐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관해서 변동한다는 말을 뭐 허위 유포한다든지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어떤 조항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해당을 한다면 네. 이제 본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제재를 당연히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시세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배상 책임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거래 행위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네. 말 그대로 그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예요. 이런 식의 행위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네.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뭐 비슷합니다. 중요 사항에 관해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해서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거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법인의 굉장한 핵심 뭐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에 관해서 거짓을 선동해서 남들한테 그런 정보를 유출을 네네. 시켜가지고 그 어떤 밖에서 봤을 때는 잘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네. 뭐 매수를 막 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시세 조정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하는 이익을 건 추구하는 네. 그런 그런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고 봐가지고 네. 이를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만약에 이제 해당이 된다면 상상인이 해당이 네. 된다면 수사 결과 해당이 된다면 이제 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 불법 대출에 네, 불법 관해서 대출. 문의를 네. 주셨는데 그 상호저축은행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저축은행 은행은 법이네요. 은행이 자기 자본의 네. 20% 이내에서만 이제 대출을 해줄 수 있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뭐 무분별하게 막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자신의 어떤 그 자본이 흔들릴 만큼 대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뱅크럽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를 그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금감원은 상상인 저축은행이 이제 신용 공여 한도를 어겼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아.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제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담보로 대출 행위를 했는데 네. 이러한 대출 행위를 통해서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네. 금융당국이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네. 이제 이 경우에는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감원이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은 건가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5% 그렇죠. 이상 5% 지분을 취득했는데도 근데 이거는 사실 네. 알았거나 몰랐거나 네. 이 사실 자체가 만약에 문제가 되는 대출 행위를 하면서 네. 5% 이상의 지분을 본인들이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네. 금융당국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거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금융당국은 검찰에 이걸 대해서 수사해달라. 네네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금융당국의 어떤 제재를 넘어서 이거는 뭐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수사를 의뢰를 한 상황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 PD 수첩 문제인데 네네. 그 PD 수첩이 이제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네. 결국엔 나갔어요. 근데 이제 방송이 나가기 전과 후를 조금 나눠서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유 전 대표는 네. 스포츠 서울 주가 조작 사건에 관여를 했고 그리고 골든브릿지 증권 인수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수사 특혜를 받았다가 이제 이 방송의 주요 내용이거든요. 아. 이제 주요 내용이고 네네. 이건 뭐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봤는데 그래서 이제 상상인 측에서는 이 의혹을 전면 부인을 했고 PD수첩 측의 정정 보도 및 1억 원 상당의 자기가 이제 명예가 훼손됐다라면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소송을 이제 네. 냈어요. 그리고 그 방송 이전에 그런 방송 금지 가처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무엇이냐면 네. 이런 거예요. 그 상상인 측이 아니라 이 방송이 나가면서 그 검사 출신 변호사 A 씨가 있어요. 네. 아, 이분이 이제 그쪽에서 연루가 됐다라고 아. 이제 방송이 나가면서 이제 이 A 씨가 방송하지 말아라. 이 방송이 나가면은 말아라. 예, 자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이런 어떤 순식간에 익명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공인이 아닌데도 네네. 이게 자신의 실명이 나가고 방송이 나가면은 이제 자신한테 해가 된다고 해서 네네. 방송금지 가처분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실명 공개 금지만 이제 받아들여 주고
방송을 막아달라는 요구는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우리가 지금 알 권리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받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게 받겠죠. 국민의 알 권리가 더 높다고 생각해서 네, 그런가? 공익이 네. 크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공익이 크다라고 보고 이제 방송이 나감으로써 이 네.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은 익명 처리를 함으로써 상당히 감소할 수 있다라고 봐서 이런 거를 이제 형량을 네. 해서 결국에는 방송을 미리 하게 이제 그런 걸 다 정할 수 있는 거네요. 다 정해서 어떤 문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보도가 나가면 나 이거 보도 못하게 막아주세요 하면은 이제 그걸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이 뭐 심각하게 네. 침해된다라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할 수는 있죠. 왜냐면 이 사람은 직접 나오는 사람이니까 네. 그 방송에. 근데 이거를 비교 형량을 해가지고 익명으로 처리하면 당신이 얻는 그런 손해는 줄어들고 네. 그 대신에 국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그런 공익적 목적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거는 방송을 하게끔 그렇게 하겠다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기각을 했고 네. 그러면 이제 방송 보도 후에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 조목조목 다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네. 방송이 요건 됐지만 상상인이 한 거. 예, 이거는 이제 상상인 아, 측에서 한 거예요. 네네. 아, 나는 이런 걸 관여해 본 적도 없고 주가 조작에는 네. 관여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어떠한 검찰 수사로부터의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네네. 이제 주장을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해배상 청구와 그리고 네. MBC 측에 그 정정 보도를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보스타님께서 네.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상인 관련 이 상장사들이 있잖아요. 이 주가의 네. 좀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상상인 한번 볼게요. 상상인은 총 3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상장된 회사가. 네네. 상상인, 그다음 상상인 증권, 상상인 인더스트리. 이거 말고 몇 개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약간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펀드 형식으로 상장되어 있는 거고요. 네. 요거는 이제 요 3개의 기업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상상인 이제 지주회사가 되겠죠. 지주가 돼 있는데 지금 차트를 꺼내놓고 있는데 전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굳이 이걸 매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왜냐하면 시가총액 5,600억짜리 회사긴 한데 지금 보시면 아시죠. 공매도 과열.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보도 때문에라도 공매도가 엄청나게 나왔는데 네. 그 주가는 많이 안 밀렸었어요. 근데 어제 이게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늘이 이제 사실 방송 이제 녹화 방송 날이니까 13일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제 이게 보도되면서 어제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해서 오늘 기술적 반등도 거의 없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접근 금지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제 어제 저가죠. 어제 저가가 이제 마침 또 라운드 피겨 금액이네요. 딱 9,850원이니까 네네. 9,850원 깨지면 바로 다 매도를 하셔야 되는 보유자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나머지 상상인 증권 이제 상상인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제 이번에 신규 이 회사가 이제 골든브릿지 증권이겠죠. 네. 근데 지금 증권업이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있습니다만은 상상인 증권은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아, 왜냐면 그 영업 자체가 영업망이 제가 이제 뭐 이건 꼭 이제 상상인 증권 타겟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대형 펀드에 있을 때 이제 증권사들도 이제 상위 증권사들과 하위 증권사들 갑과 을 관계에서 이제 펀드 회사가 갑이거든요. 네. 근데 증권사가 을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출입을 못 해요. 이런 증권사. 출입조차 이게 출입하기 가능하지 힘듭니다. 않군요. 아. 예. 정말 뭐 이슈 없으면 와서 이제 펀드 매니저들하고 얘기해서 보고서 들고 이런 보고서가 아, 좋습니다. 네. 우리 쪽에 주문 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이제 세일즈를 하는데 법인영어팀 세일즈를 아예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리테일이 뭐 상당히 강한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리서치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참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벌어져서 주가는 좀 더 밀려서 딱히 뭐 보유자분들 매도, 신규 접근 금지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네. 가격대도 딱 나왔어요. 1,450원 깨지면 다 손절. 보유자분들은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상인 인더스트리가 있습니다. 이게 조선 관련 회사인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차트 보시면 아시죠? 다 우회 하향이에요. 네네. 예. 시가총액 676억. 예, 아예 하지 마십시오. 네. 왜냐하면 내가 한 1,000만 원 치면 사도요 한 2~3% 올려요. 어.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소규모 종목이기 때문에 이건 굳이 매매하실 필요는 없으시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